상속과 다양성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가상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늦은 바인딩, 이른 바인딩, 요 개념들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이제 많은 함수들을 호출하겠죠. 그럼 이 함수들을 호출하는 문들이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언제 결정을 해요? 컴파일 시간에 결정을 합니다. 그걸 보면 이 함수를 불러야 되는구나 해서 코드를 연결해 놓는 거예요. 번역할 때. 그런데 이제 다양성이라는 객체 제한 기능을 우리가 활용하고 싶으면은 가상함수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늦은 바인딩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메소드를 가상함수로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늦은 바인딩 하는 건 아니고,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리모컨, 즉 변수의 타입이 참조 타입이거나 포인터 타입일 경우에만 늦은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참조나 포인터가 돼야지만 얘가 다양한 타입을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가상함수라는 것은 이제 가리키는 것이 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함수를 불러주겠다는 거니까, 지난번 여기다가 표 그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변수가 이것처럼 참조이거나 아니면 포인터이면 여기서 불러지는, 그리고 또 함수가 그냥 일반 함수이면은 안 되고, 가상함수이면은 늦은 바인딩을 해준다. 늦은 바인딩 한다는 것은 시행 시간이 돼서 이 참조가 어떤 객체를 가리키냐, 강아지를 가리키냐, 고양이를 가리키냐, 햄스터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함수를 불러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늦은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C++에서는 모듈 함수를 기본적으로 가상함수로 만들지 않고 일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애들만 가상함수로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배우는 자바에서는 모든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가상함수가 돼요. 되게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따라서 또 그 개념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시행 시간에 그 가리키는 객체에 따라서, 이 가리키는 객체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는 것은 상속으로 모델링하고 이 단말에 있는 객체들을 상위에 있는 타입의 변수로 포인터나 참조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속으로 모델링 했을 때 어떤 함수들을 우리가 가상함수로 만들지 일반 함수로 만들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려는 이유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타입 변수의 타입이 참조나 포인터 타입일 경우에만 다양성을 제공하고 호출하는 함수가 가상함수여야지만 되는 거고, 그렇게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폴리모피즘이라 그래요. 폴리모피즘. 리모컨이 가리키는 타입, 객체의 타입이 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동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문이 있죠. 서랍, 창문 모두 열다 하면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다를 문을 여는 건지, 창문을 여는 건지, 서랍을 여는 건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메소드를 시행시켜 주는 것이 바로 객체지향에서 말하는 다양성이고, 이 다양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려면 상속으로 모델링하고 필요한 함수들을 버추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작할 때 그 상위 타입의 참조 타입이나 포인터 타입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주로 우리는 그 다양성을 할 때 포인터보다는 참조 타입을 많이 쓰고, 매개 변수의 인자로는
그 멤버 변수로 다양성이 제공되는 객체를 유지해야 될 때는 참조 타입이 아니라 포인트 타입을 이용한다. 그거는 멤버 변수들은 우리가 유지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참조로 유지하게 되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참조는 한번 참조한 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멤버 변수로 다양성을 지원하는 객체를 유지하고 싶을 때에는 포인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다양성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있고 여기에 이제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이 있으면 요 부모에 있는 어떤 fu라는 메소드를 fu라는 메소드를 그러니까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arent라는 타입의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fu를 실행시키면 이 parent 타입의 변수가 얘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얘를 가리키면 요 fu가 A의 fu가 실행이 될 거고 얘를 가리키면 B의 fu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 때 부모의 리모컨을 가지고 얘를 실행시키고 싶은 거예요. 얘를 다양성 있게. 그러려면은 parent의 얘를 뭘로 정의해요? 버추얼로 정의하는 거예요. parent에는 리모컨에 버튼을 만들어 줘야지만 부모의 리모컨을 갖고 저 메소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함수를 만든다는 거는 상위 타입의 가상함수를 만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위 타입에서 그 함수를 어떻게 재정의하는 거예요. 이 형태가 돼야지만 다양성 있게 우리가 다양성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의할 때는 override하는 수식어를 붙여주게 됩니다. 버추얼도 붙일 수 있는데 버추얼은 처음에만 붙이고 보통은 관례적으로 이 자식에서 부모에 있는 가상함수를 재정의할 때는 버추얼은 안 붙이고 오버라이드만 수식해 줍니다. 아니면 오버라이드 하면서 오버라이드 대신에 파이널을 쓰게 되는 거예요. 파이널 쓰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얘를 재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의를 못하게 이제 막고자 하면 파이널 쓰고 그렇지 않고 내 아래에 있는 나의 자식 클래스에서도 필요하면 재정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면은 얘를 오버라이드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다양성을 얻기 위해서. 이 부모에 있는 함수를 자식에서 재정의한다는 거는 가상함수의 경우에만 재정의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정의할 때 규칙은 뭐냐면은 매개 변수 목록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재정의하려면. 그러니까 요 fu를 얘가 재정의하려면 요 fu가 매개 변수가 2개야. 그럼 얘도 fu 만들 때 매개 변수 몇 개로 만들어야 돼? 2개로 만들어야 돼. 각각의 매개 변수의 타입이 int w이야. 그럼 얘도 만들 때 int w를 받는 fu를 만들어줘야 돼요. 재정의한다는 건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재정의할 때 반환 타입은 원메스의 반환 타입이 객체에 대한 포인터 또는 참조이면 재정의한 메소드는 그것의 특수화된 타입을 반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요 fu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parent 객체를
포인터로 반환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재정의해도 된다는 거예요. 일치는 안 했죠. 여기는 parent고 여기는 A예요. 똑같은 이름이고 매개 변수는 둘 다 없어요. 일치했어요. 매개 변수는 일치했는데 반환 타입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아도 얘보다 하이 타입, 호환되는 하이 타입이면 우리가 이거는 재정의하는 걸로 오케이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 타입은 그걸 우리가 공변성이라고 그러는데 더 특수화된 타입으로는 반환 타입을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다양성을 얻고자 하면은 A 리모컨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parent 타입의 리모컨을 쓰는 거죠. 그러면 parent 타입의 리모컨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foo를 실행하면은 기대하는 타입은 뭐예요? 뭘 반환해줘요? parent를 기대하는 거죠. parent를 기대하는데 얘가 가리키는 건 A예요. A예요. 그러면 그 A는 뭘 반환해줘? A를 반환하겠지. 나는 parent를 기대하는데 A를 반환해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는 pet이에요. 얘는 맨날 똑같은 예제만 써서 그런데 독이고 cat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거는 뭘 기대해? 애완동물을 반환해 주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뭘 반환해 주는 거야? 강아지를 반환해 줘. 그럼 상관없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할 때는 반환 타입은 더 특수화된 타입을 반환해 주면 돼요. parent와 상관이 없는, pet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기서 string을 반환해 준다. 그러면 안 되겠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기대하는 것과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리모컨을 쓸 때는 가리키는 애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리모컨 타입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pet 리모컨을 쓴다. 그럼 pet 리모컨의 함수들을 보고 뭘 기대하는지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근데 할 수 있는 건 얘를 통해서 보지만 실제 일어나는 건 pet에 있는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게 강아지면 강아지에서 있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이 실행이 되는 거고 cat이면 cat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메소드가 const이면 재정의하는 메소드 const해야 되고 있고 no expect면은 자식도 no expect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일치해야 돼.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예요? 반환 타입. 그리고 이 반환 타입이 언제? 포인터나 참조 타입일 때는 일치를 안 해도 되는데 뭘 쓸 수 있어요? 더 특수화된 타입. 더 특수화된 타입을 쓸 수 있고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리모컨을 쓸 때 얘가 반환돼도 문제가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시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애완동물을 기대하는데 강아지가 왔다. 애완동물을 기대하는데 고양이가 반환됐어요. 문제가 없는 거죠. 고양이도 애완동물이고 강아지도 애완동물이에요. 그리고 재정의할 때는 접근제와 관련 제약이 없는데 그런데 자식 클래스에서 C++는 이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제한이 없지만 자식 클래스에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는 fu가 퍼블릭이에요. 근데 B는 fu를 프로텍트로 만들었어. 그러면 모순이 발생을 해요. 왜 발생하죠? 우리는 리모컨을 뭘 항상 상속에서 쓰고 싶은 거예요. 부모 걸 쓰고 싶은 거죠. 부모는 눌러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퍼블릭이니까. 근데 그걸 가리키는 자식은 누르면 안 돼.
그러면 충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접근 권한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강화하는 거, 약화하는 것보다는 강화하는 것보다는 약화하는 건 괜찮아요. 약화하는 건 괜찮은데 강화하는 건 안 돼요. 예를 들면 얘는 프라이빗이야. 얘는 퍼블릭이야. 그러면 A를 이용해서는 어쨌든 간에 바 메소드는 실행할 수가 없는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이 바를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으로 바꾼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얘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B 리모컨으로 가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화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퍼블릭에서 그러니까 꼭 약화시킨 거죠. 약화시키는 건 괜찮은데 강화시키는 거, 이 푸처럼 강화시키는 거는 부모 리모컨을 쓰는 때 모순이 생겨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필요는 있어요. 다른 언어들은 이게 못해. 이 조건 제어를 강화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C++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인자는 항상 컴파일 시간이 처리되기 때문에 가상함수가 기본 인자를 사용하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A 리모컨을 써서 B 객체를 처리하는데 A 리모컨으로 B 객체를 처리하면은 그 기본 인자가 00을 쓰는 게 아니라 12를 쓰고 싶은데 실제로 해보면은 12를 쓰는 게 아니라 00을 쓰게 돼요. 기본 인자는 그 컴파일 시간에 처리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동작을 하지 않는다. 이 가상함수에서는 기본 인자는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늘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C++에서는 객체를 전달할 때는 주로 이 방법을 써요. 객체를 전달할 때. 무거우니까 값 전달보다는 참조나 포인터가 더 바람직하고요. 포인터보다는 참조가 강건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조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일반 메소드도 재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일반 메소드를 똑같은 걸 만들게 되면은 부모 메소드를 숨기게 주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매개 변수 공략이 같지 않아도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메소드들은 가상함수가 아닌 메소드들은 그것과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자식에서 만들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동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의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상함수들을 재정의하는 거고 그 목적은 실행 시간에 어떤 함수들을 이 리모컨이 뭘 가리키는지에 따라서 맞는 걸 부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자는 항상 그 생성자의 거꾸로 된 순서로 호출이 돼야 되는데 그 순서를 올바르게 호출되게끔 상속에서 호출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소멸자가 버출이 돼야 돼요. 버출이 안 되면 우리가 포인터로 뭔가 동적 생성했을 때 자식계 가리키는 객체계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동적 바인딩을 안 하면 늦은 바인딩을 안 하면은 리모컨에 있는 이 폐쇄 리모컨만 폐쇄 소멸자만 호출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에서는 항상 최소 소멸자는 항상 가상함수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상속할 때는 반드시 소멸자는
버추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그 호출되는 소멸자 호출되는 순서가 잘못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버추얼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원래 캣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delete p 하면은 얘가 소멸자가 버추얼이면은 가리키는 것에 소멸자가 불러줘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불러지는 거야? 캣이 불러줘야 되는 거죠. 캣이 불러지고 팻이 따라서 불러지는 건데 만약 소멸자가 버추얼이 아니면은 가리키는 게 지금 사용하는 리모컨이 팻이니까 팻에 소멸자만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실제 가리키는 객체는 고양이인데 고양이의 소멸자가 불러지지 않고 애완동물의 소멸자만 불러지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자일 때 그 상속에서는 소멸자는 반드시 버추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final 키워드는 그 가상함수를 재정의할 때 붙일 수 있는데 얘를 파이널을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도 붙일 수 있고 클래스를 상속할 때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C 파이널이 되면은 C는 파이널 클래스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상속을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더 이상 못하게 막고 싶으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클래스 C 하고 파이널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클래스가 파이널이 된다는 거는 얘는 더 이상 자식 클래스를 상속할 수 없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가 파이널인 경우에는 D가 상속을 못해요. 그 다음에 C++ 오면서 네 종류의 타입 변환을 추가했죠. 구분해서. 그래서 static cast, const cast, reinterpreted cast, 그리고 dynamic cast예요. 얘가 일반적으로 쓰일 때 우리가 쓰는 게 static cast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C에서 썼던 어떤 타입 변화할 때 쓰는 게 다 static cas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nst cast는 const 있는 애들을 제거해 줄 때 쓰는 거예요. 나중에 가끔 쓰이게 되겠고, reinterpret cast는 완전히 다른 거, 전혀 다른 걸로 바꿀 때 reinterpret cast라는 걸 쓰고 있어요. 다이나믹 cast는 언제 쓰이냐면은 상속 관련해서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릴 차례가 된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 캐스트는 언제 쓰이냐면은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 간에 타입 변환할 때 씁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캐스트를 이용한 타입 변환의 종류에는 다운 캐스트가 있고 크로스 캐스트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상속 클래스가 4개 있는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모델링 되어 있는 거예요. A가 있고 A를 B가 상속하고 있고 D는 B도 상속하고 있고 C도 상속하고 있어요. 이제 C++에서는 이처럼 다중 상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D를 새롭게 동적 생성해서 어떤 리모컨이 유지하고 있어요? A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D 객체는 C가 유지할 수도 있고 C 리모컨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 B로도 유지할 수도 있고 A로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얘는 A죠. D is A, D is B, D is C. 다 성립하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성립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D가 현재 A를 가리키고 있는데 B를 가리키도록 또는 C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있죠.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바꿀 때 사용하는 것이 다이나믹 캐스트예요. 다이나믹 캐스트. 그래서 얘는 원래 A 가리켰는데 C는 A와는 전혀 별개죠. 별개 타입이에요. 그럼 원래 유지했던 타입과 전혀 별개 타입으로 근데 갈 수 있는 타입으로 타입 변환되는 거를 우리는 크로스 캐스트라 그러고요. A와 연결되어 있는 A에 그 연결되어 있는 B로 타입 변환하는 거를 우리가 다운 캐스트라 그래요. 다운 캐스트. 그래서 이 캐스트는 포인터일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참조일 때도 R을 지금 현재는 D를 그 A 참조 변수로 참조하고 있죠. 근데 얘를 B 타입의 참조 변수로 바꿀 수도 있고 C로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다이나믹 캐스트를 이용해서 바꾸게 되겠고 다이나믹 캐스트를 한다는 거는 이 타입 변환을 언제 한다는 거냐면은 실행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스태틱 캐스트는 실행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그 변환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넣어놔요. 그런데 다이나믹 캐스트는 그 컴파일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실행 시간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행 시간이 돼봐야지만 A가 D를 유지하는지 뭐 다른 걸 유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행 시간이 돼서 실제 이 A라는 포인터 변수가 뭘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타입 변환을 시도해주고 시도했는데 안 되는 애야. B로 타입 변환할 수 없는 애야. 그럼 어떻게 해요? 실패한 경우 얘는 검사를 해서 null PTR을 반환해줘요. bad cast 에러를 주는 게 아니라 참조는 이렇게 bad cast 에러를 발생하는데 그 포인터의 경우에는 실패한 경우에는 null PTR을 반환해줍니다. 그래서 실행 시간에 타입 변환 가능 여부를 해서 검사를 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null PTR을 반환해주게 것이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입니다. 다이나믹 캐스트. 그러니까 보통은 아까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양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뭘 이용해서 처리해요? 어떤 리모컨을? 펫 리모컨을 이용해서 처리해요. 그럼 펫 리모컨을 이용해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펫에는 없는 강아지에만 있는 뭐 바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바는 여기에는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가상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얘를 불러야 돼. 얘를 실행해야 돼. 그러면 펫 리모컨으로는 얘를 실행할 수가 없죠. 여기에는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얘가 가리키는 객체는 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바 메소드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용하는 리모컨을 바꿔줘야 돼요. 펫에서 강아지로 바꿔줘야 돼요. 강아지 리모컨이 바뀌면은 그 강아지 리모컨에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다? 다이나믹 캐스트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를 원래는 잘 안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잘 만든 코드예요. 다운 캐스트가 필요 없도록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야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런데 종종 필요할 때가 있고 이때는 스태틱 캐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다이나믹 캐스트를 써서 잘 변환할 수 있는지를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현재 펫이 유지하는 게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펫이 유지하는 게 고양이였는데 얘를 강아지로 변환하려면 변환이 돼요? 캣 객체를 강아지로는 변환 못해요. 강아지를 고양이로도 변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변환은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검사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다이나믹 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관계에서 우리는 주로 다양성을 위해 부모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겠고, 그 부모 포인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대부분 하는데,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원래 그 객체의 타입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쓰는 게 다이나믹 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다이나믹 캐스트를 활용하지 않아야 되겠고, 요 보면 얘는 버추얼 함수들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다양성을 지원하는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럼 다양성을 지원하는 클래스가 아니면은 얘네들은 다이나믹 캐스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다이나믹 캐스트는 다양성을 지원하는 클래스 간에 타입 변환할 때 해주는 거고, 실행 시간에 체크를 해서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포인터의 경우에는 null ptr로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입 변환한 다음에 타입 변환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할 수 있죠. 뭐 어떻게 검사해야 돼? 타입 변환한 다음에 뭘 검사해야 돼? 변환된 포인터가 null ptr이 아니면 제대로 변환이 된 거고, null ptr이면 변환할 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 캐스트는 다양성을 지원하는 상속 관계에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상위 타입에 유지하고 있는 객체를 자기 자신의 타입 또는 다른 타입으로 변환할 때 다이나믹 캐스트를 씁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믹 캐스트를 할 때 미리 얘가 그 강아지 타입이 맞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타입 id라는 연산자예요. 타입 id.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변수의 타입이 같은지 보고 싶으면은 타입 id를 서로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펫에 유지된 애가 강아지인지 보려고 그러면 여기다 타입 id dog 쓰고 이렇게 p 쓰면은 별표 p 쓰면은 이 p가 가리키는 객체가 실제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입 id는 현재 그 변수가 가리키는 타입이 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 타입 id 자체를 출력해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쟤를 직접 출력해서 보는 게 아니라 타입 id는 주로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얘가 강아지구나, 고양이구나, 정수구나, 이런 거를 알아보고 싶을 때 쓰는 게 타입 id라는 연산자이고, 타입 id는 단항 연산자로 이런 식으로 사이즈 오브나 댓글 타입처럼 이렇게 안에다가 내가 알고 싶은 타입을 여기다가 표현식을 넣어주면은 그 표현식의 타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타입 id는 그 다이나믹 캐스트하고 연결해서 조금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이나믹 캐스트를 내가 한 다음에 null ptr를 이용해서 제대로 됐는지 볼 수도 있고, 다이나믹 캐스트 하기 전에 타입 id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다이나믹 캐스트 해볼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id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이 현재 가리키는 애가 어떤 타입인지 알고 싶으면은 그걸 알아볼 때 쓰는 연산자가 타입 id입니다.
어제 찾던 룰이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요 페이지. 21페이지. 네. 요거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우선 여기서